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게 하는 양상을 보이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네. 3대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면서 모두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레벨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선두로 한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M7 내에서도 이 디커플링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주가 흐름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모처럼 큰 폭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더 네. 확대가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코스피 미국 AI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서 267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반도체주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인데 ETF 시장에서도 다양한 반도체 상품들이 연이어서 출시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죽하면 기승전 반도체, 네. 기승전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종목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이고 투자하는 섹터들도 다양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지금 담아보면 좋을 반도체 ETF 토픽은 무엇인지 하모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깨다 못해 AI 관련주들은 훨훨 날고 있는데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는 아직 잠들어 있다면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시장은 쉬어도 AI 관련주는 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신고가 경신 이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회복 시도를 보였지만 끝까지 그 힘이 유지되지 못하고 고꾸라졌는데요. S&P 500은 0.12%, 다우지수는 0.25%, 나스닥은 0.41%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보시면 이처럼 시장이 쉴 때 잘 가는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4% 쉬어갔고 유럽에서 반독점법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애플은 2.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3%대 상승했고 인텔과 퀄컴,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지난주 엔비디아와 함께 상승이 나왔던 메타는 0.82% 하락하면서 쉬어갔고요. 테슬라도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2월 중국산 차량 판매가 전년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무려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델 테크놀로지 상승 이슈에 이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대장주인 엔비디아, 또 S&P 500에 편입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이어서 대만의 TSMC도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1994년 상장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AI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국과 함께 상승가도 달리고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 사상 최초로 4만 선을 넘겼습니다. 어드밴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상승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일본에서도 나만 반도체 종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일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AI 랠리에 대해서 90년대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90년대 후반과는 달리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은 실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닷컴 시대의 시스코 시스템즈, 멀지 않은 과거의 테슬라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실적 대비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과거 테슬라처럼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AI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투자자들에게 냉철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한 건데 시장에는 잘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양측 모두 강조하는 중요 포인트는 역시나 기대감에 상응하는 이 실적이 뒷받침해주는지 여부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도 이어집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다시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점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67,900달러 선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를 뚫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유가 관련해서는 오펙 플러스가 1분기까지 예정했던 자발적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에 올해 1분기 동안 하루 220만 배럴 자발적 감산에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에도 수요 약세 우려에 소폭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WTI는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82달러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로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텐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기저효과 이미 봤기 때문에 올해 5%대 성장률이면 지난해보다 중국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실효성이 있는 경제 정책이 나올지가 관심사인데요.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전장 대비해서 해당 이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발언 앞두고 시장이 쉬어가는 만큼 심리나 방향성의 변화는 없는지 이번 주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숨에 6만 7천 달러를 뚫었습니다. 역대 최고가인 6만 9천 달러대도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 다음 달 예정된 반감기, 또 미국 정부 부채 급증 현상이 맞물린 점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되는데 그중에서도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현물 ETF, 그리고 기대감을 한껏 키우는 반감기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막대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물, 블랙록, 피델리티 등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직후 순유입된 자금만 7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관련 상품 출시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주 전부터 고객들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투자를 지원했고, 또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 미국 금융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 호재로 여겨졌던 반감기도 다음 달로 예정돼 상승세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모두 단기적 호재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반감기까지 3번 모두 올랐습니다. 또 첫 반감기 이후 다음 사이클이 도래할 때까지 2012년에서 2016년에는 무려 5,000% 넘게, 2016년에서 2020년에는 1,000% 이상 상승하면서 이번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역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국이 역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중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애플이 이른바 인앱 결제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내세운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 규정을 문제 삼은 건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오는 7일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을 앞세운 빅테크 특별 규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애플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역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러브콜에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나도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섰지만 급격한 비용 상승과 자재 수급난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재비가 크게 올라 비용이 증가하게 된 건데 산업용 건축물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3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널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고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또 인텔도 공장 건설 계획을 미루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빅5 항공사 도약을 목표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합병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시장 독점을 우려해 막아서면서인데요. 항소할 계획이었지만 거래 만료일까지 규제 승인이 어렵다고 보고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1년을 끌던 인수합병의 스피릿항공의 주가는 이미 1년 전부터 60% 넘게 하락했고 제트블루의 주가 역시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지면서 쓴맛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의 AI 훈풍을 타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AI 테마가 증시를 이끌어줬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 AI 열풍이 강하게 불었었죠. 미국 서버 제조업체 델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실적을 통해 밝히면서 AI 불씨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델은 AI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AI 서버 주문이 40% 늘었다고 밝혔고, 이는 AI 붐이 꺼지기보다는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사이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상승하자 국내 반도체주 전반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협력하면서 EUV 공정 조립에 나섰다는 이슈도 나오면서 또 AI 반도체 열풍이 곧 반도체 소부장 쪽의 수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도 훈풍이 번졌습니다. 자세한 주가 상승률 확인해보면 SK하이닉스는 6%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의 HBM을 납품하는 한미반도체는 12.5% 올라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덕산 테코피아와 GST 그리고 고영까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AI 열풍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함께 각광받는 분야는 전력 공급입니다. AI에 필요한 반도체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전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주요 인사들은 갈수록 전력 부족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는 AI가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을 직면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죠.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변압기가 많고 변압기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랠리는 전력 설비 관련주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이쪽에도 시세가 몰렸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의 변압기 공급을 시작한 재룡전기는 상한가를 터치했고 또 전력만 투자 수혜주로 꼽히는 효성중공업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일진전기는 14%대, 또 LS 일렉트릭과 광명전기는 7%가량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한 축이 반도체라면 다른 한 축은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 미증시에서는 AI와 함께 비만 치료제 테마도 질주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112 마운저로 매출이 올해 1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아울러 전문가들은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현재 60억 달러 수준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이 비만치료제 관련 ETF를 앞다투어 상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비만치료제 시세 확인해 볼까요? 덕산테코피아는 비만치료제 중간체를 양산해 납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직행했고 한국 BNC는 16%대 뛰었습니다. 이외 펩트론과 동아일스티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주의 하락 요인으로 거론됐던 리튬 가격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자원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 1일 기준 톤당 96,500위안을 기록해 약 3개월 만에 9만 위안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보통 양극재 업체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매입한 리튬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고 기업에 납품하는데요. 원재료 매입 시기보다 양극재 판매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은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의 희소식이죠. 다만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리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는 6%대 뛰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5.52% 올랐습니다. 뒤이어 LG화학과 에코프로비엠도 각각 1.99%, 1.3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상승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최대 정치회사 양회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 등이 발표될 텐데요. 이에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꽃 피는 춘 3월, 우리 증시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양 지수가 반등하며 기분 좋은 3월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결국에 믿을 구석은 반도체였던 건지 반도체주의 강세가 시장 전체의 상승세를 견인했죠. 3월 우리 증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익률도 꽃처럼 활짝 필지 기대됩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1.21% 올라 2,674선, 코스닥은 1.16% 올라 872선 회복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줬던 건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415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어제도 강한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5,93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면 여기도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외국인이 2,1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의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어제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대체로 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AI 반도체 훈풍을 우리 증시가 하루 늦게 이어받는 모습이었죠.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6% 넘게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종가는 16만 6,5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현대차가 2% 강세 나타냈고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저 PBR의 2차 전지 모멘텀까지 받은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6.14% 올랐고 LG화학도 2%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역시 1.3%, 2.4%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알테오제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평가에 4%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어제 종가 16만 7,200원이었습니다. 시총 10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역시 반도체 단인 HPSP였습니다. 어제 8.9% 시세 분출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으로 20전 내리면서 1,331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믿을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양시장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도 지수가 1% 넘게 오른 건 반도체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우리 시장이 미국과 일본에서 불어온 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는데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새로운 밸류체인들이 생겨나고 있고 어제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크게는 수율 경쟁력을 키우는 기업들, 그리고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전력을 조달하는 기업들입니다. 먼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HBM의 수율을 잡는 게 최우선이 됐습니다. 불량이 없이 완벽한 제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기업이 HBM 시장을 선점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반도체 검사 장비들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QRT나 DI, 테크윙, 인텍플러스, 제우스, PSK, 유진테크, 고영 등의 장비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음으로 AI 전력 조달 이슈로 넘어가 보면 AI 붐이일수록 문제가 되는 게 전기와 변압기입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성능 서버가 많이 나올수록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부터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또 저전력 시스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전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를 잡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수록 발열이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발열을 잡기 위해서 이 저전력 반도체 설계나 냉각 시스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는 부분이고요. 저전력 설계가 가능한 리스크5 관련주로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관련주로는 GST와 인성정보, K엔솔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확장되면 될수록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밸류체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반도체가 지겹다면 이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합니다. 바이오주가 역사적으로 미국 암학회 등 이벤트가 있는 3, 4월에 수익률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제약사인 머크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 개발을 독점 계약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6만 원 선, 시총이 8조 원 수준인데
4년 뒤에 시총이 31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알테오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유로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1등 제품인 키드루다를 제약했고 또 머크사가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판매 의지가 높고 계약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알테오젠의 경우에 머크사를 파트너로 뒀다는 레퍼런스가 있고 항암제 중에서 가장 뜨거운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추가 기술 계약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5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108%나 폭등한 알테오젠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파생 패시브 전략까지 체크하시죠. 3월 15일에 코스피 시총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형주나 중형주로 승격된 종목들은 편입 이후에 한 달, 3개월, 6개월 모멘텀이 쭉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편입 종목들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과 쌍용 CN이고 대형주로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DX, LNF, 두산 로보틱스,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승격되는 종목은 KC텍과 현대 GF홀딩스, LS 에코에너지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변경 모멘텀 노리신다면 해당 종목들도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S&P 500 나스닥 연일 사상 최고 증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67,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직전이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를 보나 엔비디아 차트를 보나 네네. 차트 보고 있으면 지금 거의 한 25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닷컴 버블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세 움직임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희 앞선 프로그램 모닝벨에서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월가에서도 소위 이런 어떤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네. 이거는 갈만하다는 갈만하다는 논리와 이거 또 한 번 기시감이 든다. 자, 그런 쪽으로 붙어가지고 막 급등한 만큼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 예, 그런 시각도 있고. 예, 결국은 어느 쪽도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얘기 안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종목이나 이런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요. 예, 좀 더 버티는 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어제도 얘기 저희 나눠봤다시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생각보다 풍부하잖아요. 유동성이 굉장하죠. 예. 예. 우리 월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송재경 대표가 가끔씩 그 유동성 지표라 해가지고 한 네. 서너 개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시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래포라는가, 이제 미국의 은행권 이런 데서 자금을 갖다가 네. 특별히 대출이나 무슨 투자로 하지 않고 연준에다가 그건 거의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그 근방에 이자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거기다가 계속 묻어둔 게 한 2조 달러를 넘고 했던 게 예. 지금 한 5천억 달러가 깨졌거든요. 그만큼 지금 돈들이 확
해서 다 이게 풀린 어디론가 예.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비트코인도 가고 뭐 이러다 보니 정말 정민의 그 말씀 맞다는 지금 유동성의 홍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상승할 네.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좀 전략을 좀 잘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장부터 좀 먼저 살짝 한번 어제 네네. 어떻게 좀 저는 생각보다 장이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그럴만 했나요? 네, 저도 일단은 뭐 시장이 좋을 거라는 생각했는데요. 확실한 건 지금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강하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느끼는 것보다도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증시가 강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2월 달 좀 강했다고 봤거든요. 2월 달이 네, 강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약간 좀 하향 횡보 정도, 좀 쉬는 흐름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저희가 연휴가 좀 길었고 3월 이제 개장 이제 첫 거래일 첫날부터 좀 시세 갈등이 강했습니다. 이게 일단 월 초이긴 한데 네. 뭐 월말까지 갈지는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요. 일단 첫날 상당히 일단 뭐 기분 좋게 출발을 했고요. 대체로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예, 예.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주도 산업, 주도 섹터가 이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분위기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 기조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최소한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는 저는 계속 가는 장세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1등주로 할 수 있는 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뭐 장비주도 많이 가고 있는데 아직 뒷단에 보시면은 뭐 소재 부품주 중에서도 안 간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마 이제 수속조 찾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3월, 4월, 5월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어제도 재밌는 게 삼성전자도 한 2%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네. 올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까지도 갈 정도였으니까 어제 확실히 지금 반도체 섹터, IT 중심으로 좀 시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은 뭐 엔비디아 지금 사상 최고치고 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18% 넘게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 빅테크 내에서도 소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차별화 현상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강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얼마나 갈지 예.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더 간다는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간다는 의견이 네, 진짜 갈지 되게 궁금하고요. 제 기억에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그 목표 주가를 대략 800불대로 그랬었죠. 올렸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걸 어느새 순식간에 다 와버렸어요. 예, 한 달 사이에 다 올려버렸으니까 800불 됐을 때도 IB에서 1,400불, 1,400달러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또 그걸 믿어봐야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갈지 이건 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분명히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좀 잘 준비했던 기업들은 분명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어제만 하도 애플 같은 경우나 네. 뭐 알파벳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준비가 덜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인공지능이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실하게 지금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테슬라가 매일 그냥 시황에 언급되던 그 시절에는 전기차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거기 이제 살짝 이렇게 윗목을 내주고 그 자리를 갖다 AI가 차지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게요. 테슬라 주가는 또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보니까 어제 좀 주가가 7%좀 네네. 크게 빠졌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공장 출하량이 좀 뭐 큰 폭으로 줄어들 거다 이런 게 발표되면서 좀 주가가 빠진 것 같고요. 반면에 포드는 좀 주가가 어제 올랐거든요. 한 2% 네. 정도. 같은 네.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약간 방향이 다르긴 한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2월달 그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주가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좀 안 가던 그 시절에 혼자 나올러 갔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기차 예. 하면 테슬라 이렇게 공시 형성될 정도로 테슬라만 거의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 이 전기차 쪽도 계속적으로 이제 테슬라만 보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더 이제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이제 주도하고 있었던 완성차 업체에 서서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이들 업체들도 좀 약간의 이제 밸류를 좀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요새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자동차 잘 팔았거든요. 네네.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그룹이 이제 현대, 기아 쪽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어떤 주가가 엄청 뭐 꺾여서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처럼 이제 나홀로 혼자 막 가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7,000달러를 넘어섰고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한 9,500만 원을 넘어서서 뭐 1억 얘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요, 그 가격들이.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최근에 몇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뭐 4월달 뭐 반감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게 작년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도 일단은 현물 ETF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던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현물 ETF 승인 저게 저는 좀 크다라고 봅니다. 요새 예. 강세장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은 아마 저게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자금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받쳐지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쪽만 놓고 보았을 때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많은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쪽이나 가상화폐를 좋아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경선 과정에서 일부 또 언론 인터뷰 이런 걸 하면서 네. 약간은 좀 정책이 좀 노선을 좀 바꾸는 듯한 발언을 좀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게 예. 어제 오늘 또 전해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점들도 아마 저 비트코인 가격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여튼 하나의 자산,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뭔가 분명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도 자금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그 돈의 힘이라든지 유동성의 힘 이런 것도 분명히 무시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위험자산 선호가 뭐 올해 주시장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쪽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 봐서는 뭐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어떤 신고가를 만드는지도 한번 네네. 추이를 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무슨 뭐 피자 가게 같은 데서 그 사장이 왜 입간판 걸어놓잖아요.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피자 사두세요 이라는 거. 그리고 또 엄청난 또 개발자들이 이쪽 업계 개발자들이 그 일종의 보수로 네. 아니면 보너스로 비트코인 완전 옛날 초기 얘기입니다만 네네. 그거 했더만 그걸로 또 피자 사 먹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 아,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어버렸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아이, 그러니 아깝네요. 그건 막 한 8, 9천만 원짜리 피자. 피자였던 거죠. 그렇죠. 참 놀라워요. 저게 서로 이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에서 뭔가 이 존재감을 뿜고 또 이렇게 돈을 갖다 저렇게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자, 어제도 우리가 뭐 월요일이라서 살펴는 봤습니다만 어제는 뭐 뉴욕에 특별한 지표나 뭐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대표님 이번 주에 그래도 이제 아직 뭐 화요일이니까 뭘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쪽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중국 양회요. 네네. 양회 이벤트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경제 성장률 발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5%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기도 같이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이슈, 양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월 이제 들어서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산업 전시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3월 달 되면 사람들이 이제 활동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산업별 전시회가 3월 달에 좀 많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간 단위로 몇 개 지금 관심 있는 섹터에 전시를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번 주에 3월 6일부터 8일까지 그 배터리 산업 전시회가 열립니다. 인터 배터리 2024라는 행사 개최가 되고 실제로 저도 지금 가려고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어디서 사전 하죠?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디서? 이거는 삼성동에서 합니다.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네네. 그래서 네. 행사이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산업 동향
그다음에 신제품 최근에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시제품이 나올지 뭐 그런 것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설명을 듣거나 하는 자리라서 저도 한 번씩 가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시간이 있으시면은 뭐 비용이 그 비싸진 않습니다. 한 10,000원 정도면 들어가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각 뭐 기업 부스 방문하셔가지고 뭐 제품이나 기술 같은 것도 물어보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8일 이제 2월달 미국의 고용 동향 이제 미국의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금리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일부 있거든요. 연설하고 그런 것들은 다 금리 이슈이니까. 그럼 오늘부터 또 파월 의장 의회 증언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날짜별로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언론에 쭉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하는 게 올해 한 5번에서 6번 정도 금리를 내려주길 바라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올해 하반기나 가야 내릴 것 같고 뭐 많아야 한 2번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컨센인 것 같은데 여기다 금리 인상 얘기도 오히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기대하고 실제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그런 걸 좀 괴리를 좀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나오시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주말에 고용 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고용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 그 PC 물가지표 예상에 부합하는 숫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안 좋게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뭐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지금 뭐 증시나 뭐 위험사나 어떤 선호 심리를 크게 뭐 꺾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이제 아니고 서서히 이제 그 이벤트 이제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튼 하나씩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PC 보면서 이렇게 진짜 받았던 느낌이 PC 이제 전월비로 이제 따졌을 때 헤드라인이 0.4% 올랐고 네네. 뭐 시장 예상에 한 달 전만 해도 그게 0.1%여서 이제 인플레 다 잡았다 했던 게 0.4% 나왔는데 시장은 CPI, PPI 이렇게 겪으면서 0.4%는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 정도면 놀라지 않아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뭐 코어 PC 이거는 아예 주거비까지 빼서 네. 전월비 0.6%인데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전혀 개의치 않은 걸 보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는데 뒤통수 이렇게 툭 치고 가는 거는 굉장히 충격인데 선생님 시계 풀 때는 선생님 시계 풀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견딜만 해요. 이빨 꽉 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측하고 대비를 하면 괜찮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저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터배터리 저 행사는 이 대표님도 가보실 거네요? 네, 저는 거의 매년 가보는 거의 행사 매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10,000원 정도면 하기야 요새 뭐 영화관을 가도 네, 그 그 정도는 이상입니다. 14,000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만 하겠네. 네네. 그러다 지금 뭐 저쪽으로 투자하고 계신 투자분들도 숫자로 보면 엄청난데 저 네. 행사 굉장히 붐빌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이제 산업 전시회 가보면은 네. 반도체하고 그 2차 전지 쪽은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발 디딜 네. 틈이 그래서 날짜도 잘 맞춰 가시거나 시간도 잘 맞춰 가시면 좋아요. 되려 오전에 좀 약간 한산할 거고요. 행사 마지막 일이 좀 한산합니다. 저도 예. 약간 그래서 사람 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야 좀 더 시간 할애해서 담당자분 만나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전시회 같은 걸 저는 가보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늘 이 인터넷상에서만 보는 제품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가서 뭔가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기 때문에 가서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서 그날 뭐 한번 듣고 다 알면은 사실 다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거죠. 어제부터 또 중국 양회 시작이 됐죠. 이래서 이제 중국 증시가 뭔가 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중국 증시는 지난 한 2주 전부터 쭉 네네. 올라오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 중국 그 당국에서도 뭔가 이 증시 부양에 대한 확실한 그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증시 지수로 좀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 지금 숫자 경제 성장 5%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나름 이제 또 자존심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키려고 많이 한다라고 하고 작년에도 이제 그랬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저 효과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분명히 그걸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전망치로 봤을 때는 달성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목표치 자체는 5%대를 제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떤 숫자, 뭐 어떤 뭐 정책들을 좀 내놓을지 그리고 양회를 통해서 뭐 경기 부양책 이런 거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에 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쪽으로 쭉 당기고 있는 쪽이 외국인입니까? 수급 측면에서 거의 외국인이라고 봐야겠죠. 외국인이라 봐야 네. 된다. 사실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장중 흐름이 이렇게 끝에 가서 확 이렇게 눌리고 일봉을 보면 그 최근 들어서 이슈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전부 또 윗꼬리가 달리더라고요. 윗꼬리가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차익 거겠죠. 실현 욕구도 이제 상당하고 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지금 이따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약간 이제 우리도 개장 전 흐름으로 봐서는 어제 강한 상승이었는데 그게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도 숨고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올라타는 게 되느냐. 맞는지 아니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올라타라고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작년 3월이죠. 그래서 반도체를 꼭 투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대표적으로 탑픽은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황 변동에 따라 주가 변동이 더 큰 쪽이 하이닉스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먼저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대형주에서는. 장비주는 제가 좀 약간 놓친 측면이 있어요. HBM 이런 건 저도 그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좀 작고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투자를 좀 축소하거나 이렇게 막 위축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투자가 좀 무언가 이루어질까 했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데모 장비 수주가 좀 나오다가 이제 양산 라인 장비 수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이 단위가 확 커지더라고요. 몇백 단에서 몇천억 단위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분명한 건 이제 장비 쪽이 이제 보면은 지금 반도체에서도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느 섹터나 그렇지만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주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안 간 종목군이나 그 섹터에서도 찾아볼 우리가 분명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덜 간 쪽이 소재 부품이에요. 그러면 솔브레인, 그다음에 동진스 MK 이런 기업들이 차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HBM이 일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양이 적잖아요. 네. 양을 이제 늘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HBM 향으로 공정 지금 테스트, 이른바 퀄 테스트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탐방 다녀온 기업 중에 소개시켜드린 기업 중에 BCNC 같은 기업들도 분명히 퀄 테스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작년 11월부터 일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HBM을 가는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객사가 밝히지 않으면은 당사자들도 알 수가 없는 사항들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미공개된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장비주가 너무 많이 갔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소재 부품주들 중에서 분명히 기회 요인이 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더 투자하는 게 저는 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올라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쪽도 지금 추세 보시면은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장비 가고 나면 소재 부품이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걸 저는 좀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솔브레인 말씀 주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또 2차 전지 전해액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뭔가 제2의 엔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막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했거든요. 네. 뭐 제2의 엔캠 후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 예. 우리나라 전액 관련된 기업들 중에 엔캠도 좋은 기업이고요. 솔브레인 홀스 좋은 기업이고 동아기업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다음 첨보도 좋은 기업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엔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는 네네. 분명 미국 쪽에 뭔가 캐파 이야기 그것도 좀 세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IR 때. 뭐 그런 게 분명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수급적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 뭐 첨보 이런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증설도 하고 미국 쪽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2차전지 관련된 뭐 전액 쪽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기업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뭐 HBM, CXL,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말고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좀 이슈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가장 눈에 예. 띄었던 섹터 종목은 이제 변압기 쪽인 것 같아요. 변압기요? 네네네. 아, 물론 이제 그 AI 시장에 지금 맞춰가지고 전력도 이제 부족할 거다. 그래서 전력 설비 분명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이에 따라 변압기 수요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네.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차이가 그냥 있는 뭐 것 한 방에 같은데요. 상한가를 가버리는 종목들도 네네네. 나오고. 지금 이 변압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세 잘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시세가 그 고점에서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급격히. 그리고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나오는 전망을 봐도 상당 기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상당 기간이 제가 볼 때는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튼 뭐 전기차 이런 거 좀 계속 생길 거고요.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뭔가 갈 것처럼 지금 이야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이제 많이 올라갔던 재룡전기, 효성중공, 일진전기 저런 기업들 보시면은 실적도 굉장히 사실은 좋습니다. 작년에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일진전기 제가 한 2달 전쯤 개인적으로 종목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실적이 잘 나왔다 했었는데도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좀 비싸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런 기업들은 최근에 좀 올랐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덜하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도 좀 천천히 담아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뭐 하루 이틀 급등했을 때 사시기보다는 다시 좀 차익 실현 나와가지고 주가 좀 빠지고 조용해지면 그럴 때 담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상 부담도 없고 시장 전망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직접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 읽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ABC에 꽂혔다 이래가지고 뭔 소린가 했더니 A는 반도체인데 그냥 AI 관련한 반도체, B는 B는요? 금융, 뱅크, 아. C는 자동차, 카,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뭐 금융지주 관련 이쪽도 보면은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그 저 PBR주 한번 이슈화되고 밸류 프로그램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이제 나온 시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처럼 죽질 않아요. 엄청납니다. 지금 아직도 저 PBR 내지는 밸류 관련해서는 아직 불씨가 꺼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흐름 봐서는 안 꺼진 것 같아요. 안 꺼진 개인적으로는 것 같다. 사실은 지난주 26일 그 발표된 그날 예. 그래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음. 물론 그 전부터 나온 기업도 있긴 그랬죠. 있었지만 예. 저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이 있을 거라고 봤고 시기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3월 말 4월쯤 가면서 이렇게 다시 좀 그 정책에 대한 이제 후속 이야기 예,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도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고요. 주가도 좀 잘 안 빠진 편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제 당근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당근 관련된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당근 관련된 분 나왔고 채찍이 뒤에 나왔어요. 아, 당근이 나오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해봐라. 예. 약간 권하듯이 예. 잘하면 뭐 좀 줄게 했는데 예. 이 분위기가 살짝 아닌 것 같으니까 갑자기 금감원장이 나타나면서 채찍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그날 제 현대차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 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세가 강하게 나왔으니 금감 한번 또 정리한 차원에서 금감원장께서 휘둘렀던 채찍이 내용이 뭐였죠? 이제 공고사항을 봤더니 그 정책에 맞춰서 안 움직이는 기업들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상장 폐지 얘기. 네네 상장 기업한테 나가라고 했으니 네, 이게 네. 얼마나 센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종목들이 또 반등을 했는데 저는 그 분명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26일에 발표된 그 내용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지금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뭐냐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으로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 3월달, 4월달 시총이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저 PBR이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세게 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업이 나타나는 거죠. 이들 기업들은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7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869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단기 좀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좀 보합권에서 좀 방향을 좀 탐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5,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만 8천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7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금 호가에서는 좀 보합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45만 2,500원이고요. 셀트리온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5,200원이죠. LG화학이 1.7%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5만 4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6만 2,500원. 에코프로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HLB 같은 경우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600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따른 공시가 나왔고요. 일단은 뭐 자금 조달 목적이겠죠. 이런 소식 주가에 또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5%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다시 또 호가다 보니까 좀 허수가 많죠. 1% 약세로 바뀌었습니다. 예상 체결가 8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머크사와의 계약 변경, 그러니까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이런 소식에 알테오젠 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4.6% 강세가 예상되고요. 어느덧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한 달보다 주가는 이미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요. 현재 호가는 17만 4,900원. HPSP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0만 9,3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 지금 호가에서는 9%가량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장도 역시 시장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희비가 좀 엇갈릴 걸로 보이네요. 예. 네, 지수가 어제는 많이 뛰은 데다가 또 간밤 이제 뉴욕장이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이니 우리가 지수가 팍팍 날아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날인데 그러네요. 결국 또 종목 장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무 대표님. 어제 같은 날에 이렇게 좀 같이 상승 흐름을 갖다가 같이 못한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결국 뭐 궁극적으로 가면 다 수급이고 그쪽으로 이제 돈이 안 몰렸다 내지는 그쪽 팔고 딴 데로 가자 뭐 이런 흐름이라 봐야 되겠는데 그런 쪽에 어제 같은 날도 못 올랐다.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대체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회사 사업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안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소외주인 거죠. 소외주는 네. 뭐냐면 테마 이제 분위기를 못한 거죠. 분위기를 못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은 상태에서 뭔가 하나의 좀 모멘텀, 뭐 상승의 트리거가 좀 있으면 같이 편승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런 걸 못한 기업들이 많고 지금 뭐 제일 잘 가는 게 이제 AI나 이런 쪽의 테마가 붙은 그러니까요. 반도체 쪽. 제가 이제 반도체에서도 구분지어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위 말하는 설계 자산이라는 IP 업체들, 그다음에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업체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 글로벌 이렇게 기업들하고 이제 동종 업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비싸졌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훨씬 많이 주가들이 올라가 있어요, 보면은. 예. 두세 배씩 올라간 기업도 굉장히 많고 물론 작년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고배를 받고 있는데 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잘 탄 거죠. 자기 몸집에 비해서
분위기 잘 탔기 때문에 더 높은 지금 몸값을 지금 시장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 저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좀 안타까워요. 보면은 뭐냐면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두산테스나 저기 잘 보시면은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뭐 HBM을 필두로 해서 뭐 AI 필두로 해서 전공종, 그러니까 앞단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한참 날아가 있습니다. 네. 근데 뒷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덜 갔다라고 느껴야겠죠. 특히 하나마이크론 하더라도 작년에 HBM 테마했을 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같이 불렸어요. 네네네. 근데 작년에는 분명히 같은 방향에서 뛰었는데 올해 지금 들어서는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약간 주춤해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지만 산업적으로 시차입니다. 시차. 그러니까 장비가 먼저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비가 들어가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제품이 만들어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후공정 패키징은 나중에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섹터 쪽 종목이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분명한 건 그 테마에 편승하지 못했다.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결국 그 테마라고 하는 거는 시장 수급과 연결되다 보니까 시장에 주목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가는 쪽에 지금 더 사람들이 더 붙는 형태, 투자자들이 더 붙는 형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뭔가 실적이나 펀더멘탈 가지고 붙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소외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여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은 분명한 건 내 차례가 오니까 그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여유 자금 생기면은 물량을 더 늘리세요, 차라리. 가격이 있을 때 물량을 늘리시면은 올라갈 때 한 번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 시세 움직임에 잘 따라가지 않고 네. 저점에 가격이 좀 쌀 때 물량을 더 늘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세가 받쳐주는 시기가 분명 오기 때문에 그 시기만 그냥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와, 한미 반도체는 지금 호가에서만 보더라도 오늘도 2% 지금 상승 예상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정 전에 6만 원 선이었다가 상한가 한번 가면서 8만 원 터치하고 예, 지금 이제 10만 원을 또 바라보네요. 이미 지금 한미반도체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목표 주가 넘어섰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가격대를 이제 상당히 뛰어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뭐 증거서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한 거는 이제 밸류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그 단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수급의 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수급의 힘이 어디까지 갈지 가격을 얼마나 형성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냥 주의나 경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네. 결국 마지막에 고점 잡으시는 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힘들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 주식시장에서 늘 지론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리스크했을 때 가격 높은 게 가장 리스크거든요. 늘 이유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이 높은 가격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내가 고점에 사가지고 이제 물리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오랜 기간 좀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시거나 데이 트레이딩이 익숙지 않은 일반 투자자분들 가운데는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증권 방송이나 유관 채널을 뭐 이렇게 SNS에서 보든지 하면서 가끔씩 서운할 때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쭤보면은 하도 여기저기서 좋다 해서 샀고 그걸 갖다 또 이렇게 발빠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또 30~40% 심한 경우 반토막 이렇게 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한참을 또 아무도 언급도 안 하는 예를 들면 무슨 뭐 게임주 같은가 뭐 엔터주 같은가 한때 얼마나 모든 그 경제 채널에서 정권 채널에서 막 그거 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일단 저희가 개장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까요? 국내 증시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0월 5일 화요일에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16,000선 넘어서면서 일단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고 S&P 500도 5,1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간밤 비트코인 가상자산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7,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파생된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연출하는지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떨어집니다. 2,660선이고요. 코스닥도 0.4% 하락합니다. 8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0.6%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74,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1% 내림세 165,200원. LG에너지솔루션 1.8% 하락합니다. 39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이네요. 현대차가 1.7% 떨어집니다. 252,500원. 그리고 기아가 지금 0.7% 내림세 124,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이고요. 포스콜딩스가 1.2% 하락합니다. 452,500원이고요. 셀트리온 0.9% 떨어집니다. 174,500원. LG화학이 3% 내림세 44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발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 또 금융주들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지금 KB금융이 1.4% 상승, 사흘 연속 강세.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도 금융주에서 쉽게 보기 힘든 8% 넘는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1.4% 올라갑니다. 7200원 선. 그리고 신한지주도 0.7% 1%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닷새 연속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갑니다. 61,900원. 최근에 금융주들이 모처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어제장에서 이미 6%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금융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지금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키움증권은 약보합, 삼성생명도 약보합. 그러니까 금융주 내에서도 증권 쪽보다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금융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좀 2% 약세입니다.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는 26만 4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 떨어집니다. 61만 9천 원. HLB 지금 6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소식이 있죠. 주가 2% 떨어집니다. 8만 400원. 알테오젠 2.7% 강세입니다. 계약 변경사, 그러니까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 들어올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지금 주가 연일 강세 보여줍니다. 17만 1,600원이고요. HPSP는 0.3% 상승합니다. 56,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4% 떨어집니다. 10만 7,600원. 엔캠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으로 16만 6,600원. 리노공업이 지금 보합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15% 넘게 떨어집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10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STO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달러 기준으로 67,000달러를 넘어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또 이제 STO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갑니다. 갤럭시아 SM이 7% 강세 3,255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4.8% 올라갑니다. 9,770원이고요. K옥션, 서울옥션 모두 3%, 2% 이상 올라가고 핑거도 1% 상승합니다. 우리기술투자도 10% 급등 중이고요. 헥토파이낸셜도 6.9%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STO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유비케어가 15% 급등 중입니다. 비트컴퓨터도 지금 7.9% 강세고요. 인성정보도 5.7% 올라갑니다. 4,5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루엠텍 3.7% 올라가고요. 케어랩스도 1.6% 상승 중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3% 강세, 소프트셀, 나노엔텍 모두 2% 이상 올라갑니다.
다시 원격 진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죠. 앞서 보셨던 뭐 오리기술투자, TS 인베스트먼트, 제이시언 시스템 다 올라갑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뭐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주, 반도체 쪽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쪽은 어제 워낙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조선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8% 강세 11만 900원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9% 올라가고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54억 원, 23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69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78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61억 원, 21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90전 상승한 1,332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 자체는 좀 가두리 장세네요. 네, 완전히 뭐 갇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야 지수 또 개장 초 지수보다는 또 반등 탄력이 크네요. 자 지금 그만큼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원하는 지수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냥 원하는 지수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뭐 저기 앞자리가 바뀌어야죠. 2,600대가 아닌 2,700대 한 초반. 네네. 뭐 거기까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외국인들 마음 먹으면 이거 뭐 미국장이나 아시아 주변장하고 상관없이 저 뭐 오후에 또 플러스로 또 지수 자체만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참 또 다른 방송에서 이거 뭐 매도를 좀 잠시 좀 이렇게 참아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저도 그랬어요. 저의 이 멘트를 저게 매도 신호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라 했는데 반대로. 예. 참 이 하루하루 이 잔파당은 진짜 모르겠네요. 원래 이게 시장 참여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인간 지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원래 그래요. 아유, 막. 아니 오늘 보니까 그 전선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혹시 앞서 제가 말했던 그 얘기죠. 뭐. 예, 그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뭐 전기 변압기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선 뭐 변압기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가운전선, 대한전선, LS, 일진전기, 대원전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테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다 LS 일렉트릭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제 좀 덜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참 테마주 순환매죠. 네, 뭐 앞에 가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으면 뒤에 분명히 가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에 많이 간 종목 섹터가 있으면 아직 안 간 종목 섹터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것도 그러니까 후속주를 찾는 거죠.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에 앞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먼저 앞선 사람들이 어딘가 발빠르게 진입을 했으면은 그 뒷단에 같이 갈 만한 기업들은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쪽에 찾아보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쪽이 좀 많이 갔다 그러면은 2등, 3등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 종목들도 같은 방향성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이 개장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뭐요? 그 온갖 증권 방송이나 뭐 예. 경제 예. 방송에서 이 종목 좋다라고 얘기할 때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참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좀 그런 주의를 경험도 하셔야 돼요. 하셨을걸요. 예를 들어서 지인을 통해서 이 업계에 빠삭한 잘하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야 종목 하나만 좀 알려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뭐 친한 친구 사이에 아, 그렇죠. 그렇게 한번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른바 진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종목을 갖다가 소개받기도 그거는 하는데 일부 리딩방 같은 리딩방 경우. 같은데 예. 아마 경험하셨을걸요. 이거 한번 관심 있게 봐라 내지나 이거 한번 사들고 가봐 하는데 언제 팔아라 얘기는 안 해줍니다. 그 추천했던 친구도 예. 그쪽 그 리딩방도 네. 언제 팔아라 얘기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훅 다 떨어지고 나서 전화해서 왜 그거 하냐 하면은 다들 반응은 똑같아요. 그거 아직도 들고 있니? 이런 반응이에요. 이 대표님 제 얘기가 뭐 현실감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죠. 늘 있는 일이죠. 늘 있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권 방송이나 다른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는 그거 같아요. 우리 한국 증시에서 특히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시세가 나왔을 때 그걸 마냥 간다고 보기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어떤 기민한 그게 있어야지 마냥 들고 가는 거는 항상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말 같은 경우, 달리는 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또 이제 털고 나서 더 가면은 그거는 더 그건 아프죠. 더 배 아프죠. 그거는 진짜 속병 생깁니다. 이게 손실이 나면 보통은 이제 확정짓지를 않죠. 이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딱 이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면 그때는 더 올라타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배가 아프죠. 맞아요. 예. 한번 털고 나왔던 종목을 다시 또 따라잡기도 손이 좀처럼 잘 안 나가고.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끈질기게 좀 인내심 있게 기다려 볼 걸 생각이 드는 거고. 맞아요. 이게 왔다 그래서 갔다 해요. 일단 여기서 이 바닥에 발을 들이는 이상 늘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이래도 아쉽고. 아쉽고 저래도 아쉽고. 이 대표님은 여기서 시장에 몸담고 계실 때 언제 제일 쾌감을 느끼세요? 쾌감이요. 네.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찾은 종목이 지금 제가 예상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이제 올라갔을 때 갈 때? 가장 일단 쾌감이 느껴지고요. 저도 늘 고민하거든요. 적정 주가 계산을 해보는데 네. 거기서 더 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뭘 또 놓쳤나 보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이런 포인트로 봤는데 사업이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럼 뭘 또 잘못 봤나라고 좀 반성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가면 갈수록 뭐 교과서에서도 언급되기도 하고 업계에서도 자꾸 얘기합니다만 과연 적정 주가, 적정 환율, 뭐 중립 금리 뭐 이런 개념들이 언급은 됩니다만 실존하는가 싶어요. 저는 가끔 의미가 있나 싶죠. 의미가 있나 예. 싶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게 실제 하는가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심리하고 수급으로 네네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낱 개인이 판단한 그 가격이 맞을 확률보단 네. 다수가 참여한 시장에서 형성한 그 가격이 정답인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맞네요. 나름의 어떤 개인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좀만 한담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또 탐방 종목 한번 들어봐야죠. 어디 네. 다녀오셨어요? 예. 제가 이번에 다녀온 기업은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부품. 제가 이제 요새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IR 활동을 상당히 안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죠. 그냥 납품할 그 네네네. 갑 회사한테만 잘하면 되는 네, 가만히 있으면 네. 알아서 회사 예. 돌아가는데 예. 잘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아이윈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제가 좀 느끼지만 또 최근에 느끼는 거지만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이 최근에 새로운 사업들이 더해지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예.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메인 본업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중에 시트 히터 외 89.8%, 기타 상품이 한 10.2%로 되어 있는데 주요 제품들이 시트 히터, 발열 핸들, 통풍 시트, 복사열 워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은 겨울철에 특히나 그 본인이 앉는 자리 따뜻하게 만들죠. 아, 핸들 예. 따뜻하게 만들죠. 네네. 요걸 그 다 열선. 그렇죠. 요 기업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고 국내 지금 현대차로 나가는 물량이 한 59%, 기아로 나가는 게 한 39%예요. 그래서 두 개 기업으로 나가는 게 98%라서 현대 기아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잖아요. 동사가 그래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시트 히터의 트렌드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과거에는 이게 소비자들 선택 옵션이었는데 이제 기본 옵션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통 자동차 앞열에만 시트 히터가 들어갔다가 이제 2열, 3열까지 들어가고 있죠. 진짜 그 엉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엉따입니다. 그래서 이 엉따를 거의 국내에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아이윈이라는 예, 기업이에요. 저도 유튜브에서는 엉따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요거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아이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차를 타신다 그러면은 아이윈이 만들었겠구나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24년도에도 이쪽은 워낙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연간 최대 실적이 또다시 갱신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프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동사가 2021년도에 인수한 기업이고 원래는 2016년도에 카이스트 이건재 교수가 스타트업으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을 아이윈이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뭘 만드냐? 일단 가시적으로 지금 올해 나올 만한 제품이 뭐가 있냐면 바로 마이크로 LED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모레 퍼시픽하고 독점 계약을 맺은 상태이고요. 지금 24년도, 25년도 2년 동안 약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모레 퍼시픽하고는 23년도부터 꾸준히 지금 이야기된 게 24년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프로닉스는 아윈 입장에서는 적자로 보이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닉스가 올해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 결국 아이윈 실적에는 연결 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실적 아직 공시가 안 됐는데요. 23년도 실적이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75억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실적은 매출액 1,200억에 영업이익 96억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면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방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만 그러네요.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민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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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엔테크를 노리고 환전을 한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엔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행이 오는 4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엔화 예금액은 다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엔화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지금 엔저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엔테크 하시는 분들은 애가 탈 것 같은데 현재 엔화 흐름 어떤가요? 네, 지난달 5일 800원대로 떨어진 엔화는 종가 기준 885원까지 추락했는데요. 900원대에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 엔화가 800원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개미들 수익률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 전후에서 일본 당국 개입 가능성에 상단이 제한되고 있지만 하단 또한 견고한 상황인데요.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등 실물 경제 지표를 확인한 시장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줄이고 있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과 연준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엔화 가치 절하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게 엔원 환율 100엔당 9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금방 회복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래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한 880원대 중반인데 지금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엔테크, 이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하셨던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하셨습니다만 4월을 갖다가 이렇게 노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금융 관계자는 이르면 4월에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예금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당분간 엔화 예금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벗어나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엔화 가치가 높아져 엔화 예금자들이 환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0% 정도를 유지했고 장단기 금리 조작도 단기 국채 금리 상단 1%를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우에다 총재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 이전보다 더 뚜렷해져 올해 4월에서 7월경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일본 증시 좀 얘기 바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니케이가 어제 처음으로 4만 선을 지금 돌파하면서 지금 뭐 엔화, 일본 증시에 베팅한 일학개미들 희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극명하게 엇갈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ETF 수익률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기록적 엔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엔화 가치 상승에 베팅한 일학개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출시된 KB스타 미국채 30년 엔화 노출 ETF는 연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따른 미국 국채금리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리고자 하는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며 연초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타이거 일본 엔 선물 ETF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기업 중심의 일본 증시의 경우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며 토픽스나 니케이 평균 같은 주가 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TF들은 올 들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토픽스 수익률의 2배를 따르는 에이스 일본 토픽스 레버리지는 1년 수익률이 약 85%에 달하면서 엔화 가치에 투자한 투자자와 일본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그럼 백서민 설계사님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아니 엔화 예금이 많이 늘었다는데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네, 일본 은행에 따르면 오는 4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엔화 예금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2월 26일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1조 1,931억 엔을 기록하며 전월 말 대비 약 3.08%, 357억 엔이 늘었고 1년 만에 76.3%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5대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 1,971억 엔에 달했는데요. 12월 원엔 환율이 920원대를 넘어서면서 그달 말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1조 1,330억 엔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올 들어 다시 환율이 900원대에서 800원대로 떨어지자 엔화 예금도 조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우리 이제 2월달에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네네. 요게 이제 ETF도 이 관련 상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존에 많이 있었죠. 네. 기존에 많이 네네, 있었고, 네네. 예, ETF 쪽에서는 요 시장 반응이나 그 이후 흐름이 어떤가요? 네네. ETF 쪽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영하는 네. 분위기였던 이유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뭐 금융주, 보험주, 증권주, 뭐 자동차 관련 ETF의 상승이 유발됐고요. 이쪽으로 뭐 자금이 좀 유입이 쏠리는 듯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코덱스 자동차 같은 경우는 2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시장 대표 지수에 오히려 더 큰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간 매수 상위 50위권의 한 종목도 지금 이런 그 금융, 보험, 증권,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냉랭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보였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올라왔으니까 이걸 팔고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가는 반도체나 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좀 그래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쪽에 좀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게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가장 궁금한데 사실 2월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네네.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데 ETF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품 어떤 네네, 것들이 한번 있었나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간 수익률 상위 10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소울 자동차 탑3 플러스 ETF가 18.39%를 차지했고요. 에이스의 AI 반도체 포커스 ETF가 17.7%, 코덱스 2차 전지 반도체가 17%, 코스닥 글로벌, 현대차 그룹 펀더멘탈이 17%, 코스닥 글로벌 2차 전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차이나가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 ETF, 차이나 과창판 ETF가 16%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좀 전에 여쭤봤던 그 질문의 연장선입니다만 우리 네네. 김 본부장님 보시기에 저 PBR 관련주, 네. 요 관련 ETF 이게 뭐 어떻거나 반짝 테마로 끝날까요? 아니면 좀 계속 지켜볼 만한 이슈일까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면서 9월 달엔 지수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돼서 ETF까지 좀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저 PBR 종목들은 또 많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 보험, 증권, 자동차 중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옥석 가리기 국면이 좀 전개될 것이고 그 중에서는 저는 자동차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동차가 이제 PBR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현대차는 0.4배 정도인데 미국 테슬라는 9.7배, 일본 토요타가 1.26배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도 미국에서 자동차가 또 양호하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하는 거를 근거로 했을 때 자동차 쪽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또 당장 보니까 오늘 5월 그 밸류 프로그램 2차 네네. 간담회가 또 예정이 네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또 9월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신설해서 ETF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좀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네. 지금 9월 지수화가 된다고 하면은 9월 그 월이나 아니면 그 다음 달 10월까지는 무조건 ETF가 상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ETF가 상장이 된다면 거의 모든 운용사들이 이 ETF를 만들지 네, 않을까라고 그렇겠네요. 생각이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좀 나와야 된다. 지수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ETF 한다고 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그 밸류업 프로그램 플러스 어떤 자금 지원 그다음에 이런 지원책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목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 ETF가 나온다고 하면 9월, 10월이라고 했는데 그 비슷한 ETF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금융, 보험, 증권에 투자한 자동차에 보험한 투자하는 섹터 ETF들이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 환원 가치 ETF들도 기존 상장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ETF가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또 다른 많은 운용사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ETF들을 투자하는 상품들 내놓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테마가 돼서 형성이 돼서 9월, 10월 때 상장해서 된다고 한다면 그 관련된 ETF를 먼저 주목해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미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면 자동차, 네네. 은행 쪽이면 그쪽을 이미 ETF를 통해서도 투자할 상품들은 많은데 네네.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그렇죠. 밸류업 관련해서 ETF가 또 묶인다.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책인 것 같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주가라는 거는 정부의 지원책이나 정부의 방향으로 또 흐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또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가장 또 수익률 가장 높았던데 또 그리고 가장 또 부진했던 데는 어떻게 됩니까? 네네. 그러면 주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주간 네. 수익률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익률인데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가 17.44%나 올랐어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굉장히 또 많이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미국 S&P 바이오 ETF가 9%, 유럽 탄소 배출권 ETF가 8%, 그리고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ETF가 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럼 하락 한번 탑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락했던 종목들은 KB스타 AI 로봇 ETF가 5% 하락했고요. 인터넷 탑10이 마이너스 4%, 메디테크가 마이너스 4.7%,
플랫폼 테마, K팝 미디어가 마이너스 4.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미국 바이오 쪽을 좀 많이 좀 지난주에는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유럽 탄소 배출권들이 그 지난주엔 좀 빠졌다가 좀 회복세를 이루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빠진 종목들은 이제 AI 로봇, 그다음에 인터넷,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K팝 미디어, 그다음에 메디테크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뭐 네네. 제약 바이오주인데 글로벌 대비해서 좀 우리나라는 뭔가 좀 주도주가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지금 AI하고 헬스케어 네네. 결합한 그 하나로 메디테크가 네네네네. 있네요. 여기 네네. 투자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메디테크 ETF가 좀 수익률 좀 하락세를 좀 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뷰너나 루릿 이렇게 AI 판독 기술에 또 투자하는 또 상품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성장성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메디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PBR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최근에 또 저PBR 또 ETF로 좀 주목되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은 장기 테마임에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쌓아가는 저희가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글로벌 수출이 굉장히 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하락하더라도 좀 매수 타이밍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상위 탑5, 하위 탑5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신 거 보면서 우리 또 김 본부장님과 또 NH 아몬드에 대한 신뢰가 더 생깁니다. 네. 하위 쪽에 2개나 들어가 있는데 한어로가 당당하게 밝히시네. 예. 하기야 성적 좋은 데가 있고 성적 나쁜 데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훌륭하십니다. 네. 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네. 예. 근데 본부장님 어떻게 저기 반도체가 안 보입니까? 네, 반도체는 지난주에는 좀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요? 이번 주에 좀 관심이 또 핫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금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가 지금 ETF 투자하는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한미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ETF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이제 HBM이죠. AI가 좀 예. 활성화되면서 예. HBM 주도주인 SK 하이닉스를 많이 네네. 담고 있는 반도체주를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ETF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로 FNK 반도체가 27%, 아리랑 글로벌 D램 반도체가 27%, 타이거 반도체 탑10이 25%, AI 반도체 24%, 뭐 20%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 수익률을 보면 6개월 수익률은 글로벌에 투자하는 ETF가 26%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탑10 반도체가 20%, 뭐 최근 1개월에도 다 7% 이상 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일 것 네. 같고요. 네. 지금 AI가 발달되고 있으면서 이런 HBM으로 해서 뭐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반도체를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의 대장주 HBM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많이 포함되고 있는 종목도 ETF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게 1개월에 7.47%, 지금 제일 위에 하나로 FNK가 네네. 1년 동안에 35%. 글로벌 D램은 와 대단하네요 이게. 근데 이 순서가 좀 사실- 재밌는 게 네. 하이닉스 비중 제일 높은 건 아리랑인데 저희 네네. 제작팀에서 그래도 출연하신다고 하나로 위에 아, 올려주시고 네네. 네네. 그리고 수익률도 보면 약간 타이거하고 아리랑이 더 높은데 네네. 하나를 위에 올려놨네요. 예, 감사합니다. 순서는 아니니까. 네네. 출연한 보람을 느끼게 되네요. 출연한 보람을 네네. 느끼신다. 네. 근데 저 수익률들을 보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ETF 쪽은 또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네네, 맞습니다. 잘만 선택하면 이거 괜찮은 이게 투자 방법이네요. 근데 이번에 또 뭐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ETF 네네. 또 새로 만드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반도체 핵심 공정 ETF를 또 추가 국내 반도체 네. ETF에 상장하는 투자하는 ETF고요. 지금 반도체 ETF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어요. 뭐 많아요. 전공정, 네. 후공정, 뭐 소부장부터 너무 많은데 사실 이거에서 하나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저희가 퀀트 기법을 적용해서 ETF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핵심 공정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거기에 저희가 매출 성장성과 주가 모멘텀, 이 퀀트적으로 해가지고 매트의 성장성 3개월, 6개월, 3년 성장률, 그다음에 주가 모멘텀 9개월, 뭐 1년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좋은 종목들 최상위 종목 5종목을 60%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15종목 40% 투자하는데 이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실 텐데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공정 중에서 시가총액 순으로 굉장히 또 많이 또 ETF가 나오는데 네. 여기는 퀀트 기법을 해서 3개월 만에 주도주를 바꿔가면서 ETF를 만든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라는 이름을 갖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도체가 어떤 게 지금 잘 나가고 어떤 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3개월마다 어떤 그런 주가 모멘텀이나 그 좋은 것들을 바꿔주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걸 AI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런 퀀트 기법을 돌려서 종목을 산정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3개월마다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어떤 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퀀트 기법을 이용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종목을 보시면 1위가 PSK 홀딩스가 18.61%, HPSP가 11%, LOT 백금이 11%, 뭐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4.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ETF들은 약간 좀 차별적으로 좀 네. 투자하는 게 틀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퀀트 기법이 투자하는 ETF도 출시되었구나라고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앞서 것 봤을 때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두산테스나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주가가 못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또 이렇게 또 접근해 보면은 네네. 충분히 괜찮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 저거 다 놓쳐서 속상하신 분들 네네. 어떻게 해야 돼? 아직 기회가 있긴 한 거죠. 뭐 놓치셨길래? 많이 놓쳤죠, 많이. 네네. 뭐 AI도 놓쳤다? 아니면 갖고 있다가 인내심 부족해서 팔아버리고. 네. 그러네요. 네. 네네. 사실은 저희 뭐 기회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그렇죠, 보고 예. 있고요. 그 방금 전에도 또 말씀하셨죠. 2,700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네네네.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반도체 투자해야 되냐, 뭐 AI 투자해야 되냐, 뭐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대형주 그리고 대형주. 코스피 200에 추정한 우리나라 대표 지수에 먼저 추정하는 것들을 좀 가볍게 투자 나가야 된다, 늘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ETF에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 성장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치주가 밀어준다고 한다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좀 시장에서 왜곡되지 좀 소외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시장 대표 지수에 먼저 좀 투자하는 비중을 좀 늘리는 전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국내 주식보다는 예를 들어서 ETF가 오히려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ETF는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하면서 투자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또 최근에 또 럭셔리 ETF가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럭셔리? 네네. 럭셔리 ETF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그다음에 코덱스 유력 명품 탑10 ETF들도 뭐 수익률이 최근에 또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실 이 명품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뭐 조금만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가격이요. 그렇죠. 명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완전히 수요는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중국 쪽이 여행을 많이 좀 풀어주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한 7, 80% 회복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명품들은 꾸준히 한번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모습을 또 말씀드립니다. 저 명품 저거는 좀 사실 경기하고 무관한 영역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 가니까 유럽 조금 증시에서 약간, 보면은 네네. 그 뭐 LVMH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네.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이야 경기가 뭔 상관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시장 보니까 코스피는 2,680선을 웃돌고 있고 코스닥 개인 투자자도 오늘 또 시장 떨어지니까 많이 또 사네요. 네. 아까 양전한다 했죠. 제가 방송 끝나기 전에 플러스로 돌았죠. 너무 그렇게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나 네. 오늘은?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